지금은 그래도 퇴직 후의 삶에 관해서 많이 알려지고 공론화되고, 그럼에도 물론 한 개인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요. 저는 그 시절 2000년대 초반이니까 막 아마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초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게 뭐 이 세상에 딱 이렇게 이런 단계가 이렇게 있으니 그 중에 당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이해하기 편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창직의 길을 걸어왔고, 창직의 초창기 과정을 제가 크게 봐서 한 3개 과정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창직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직이란 개념이 이제는 많이 그래도 알려져서,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했던 비즈니스가 아닌 고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만의 직업을 창조해내는 것이 창직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창직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1단계를 창직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 그리고 2단계를 창직 아이템을 개발하고 테스트 마켓하는,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지를 테스트 마켓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3단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확장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뒤는 잘 모르겠으나 이 초창기의 과정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보면 저는 한 1.5단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는 2단계, 지금 창직 아이템이 개발이 되고 현실에서 테스트 마켓 중이거든요. 활발하게는 아니어도 거의 많은 부분들이 테스트 마켓을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1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3단계에 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딱 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창직을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설계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을 저는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저는 그것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저는 3가지의 프로젝트를 제가 디자인을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저는 설계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 만났던 삶 속에서 난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 그 인물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물들을 뛰어넘어 보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프로젝트 설계를 했어요. 저는 비욘드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뛰어넘기예요. 그분을 뛰어넘기. 그렇게 해서 3분이 있어요. 모델이 3개가 있는데요. 제가 곧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스티븐 코비 뛰어넘기 프로젝트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스티븐 코비 워크숍을 듣고 이것을 한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 저의 바람이 제 지금 프로젝트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기반은 강의가 아니라 워크숍 기반이고요. 참가자들이 성찰하고 자각하고 자기 변화의 동기를 구체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명 워크숍이라고, 현재 일과 삶의 프레임, 틀을 바꾸는 워크숍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2018년도에 제가
프로그램으로 응시를 해서 최우수상 어떤 기관에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틀이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 설계 워크숍이에요. 저는 이제 Live in Your Life라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 하고자 하는 비전, 프로젝트 이런 것을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아직 착수하지 못한 조금 더 미래 일. 이것은 왜냐하면 더 이제 시니어들 70이 넘은 시니어들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유산, 자기가 삶에서 얻었던 교훈 이런 것을 유산으로 정리해서 후배들, 자식은 물론 인생 후배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큰 틀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백남준 뛰어넘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그 백남준은 한국인이면 대부분 다 아시는 한국의 아티스트, 이 비디오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스토리 필름이라고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토리 필름이라는 그 작업을 제가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 보려고 많은 시간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뭐 특별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기계는 좀 뒤처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장르로 제가 스토리 필름이라는 부분을 좀 이제 연구해 오고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제가 만드는 것, 저 이제 제 생애에 1000편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런 방법론을 배우고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개발해서 스토리 필름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해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한 개인들이 만든 스토리 필름들을 여러 편을 같이 모아서 전시하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백남준 뛰어넘기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백남준은 본인 혼자 있지만 저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만든다는 의미로 그렇고요. 세 번째는 MBTI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성격 검사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모녀가 50년에 걸쳐서 만든 그런 도구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뛰어넘는 한국인의 미래 설계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녀가 50년간 해왔던 일을, 저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기초를 만들어 놓고 막내 아들이 제 뜻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50년 헌신을 해서 한번 세계인들 대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빅데이터에 기초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단계별로 보면 스티븐 코비 뛰어넘기 프로젝트는 지금 한 70% 정도, 백남준 뛰어넘기 프로젝트는 한 20% 정도, 그리고 마이어스 브릭스 뛰어넘기 프로젝트는 한 0.1% 정도